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오늘 방송을 할까 했다가 방송 말고 좀 정리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갖고 녹화로 영상 올립니다. 자, 그 얼마 전에 저희 작년 10월에 주가가 이제 폭락했을 때 이유가 없었고 명분도 없었거든요. 한미 아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이미 계속 진행 중이었고 그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했지만 그것이 가시화돼 갖고 직접적인 폭락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어요. 이때였나? 한번 위협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그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무역 전쟁 때문에 빠진다라는 어떤 타이틀은 주진 않았었어요. 근데 10월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장에 크게 빠졌을 때 미국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빠질 만은 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는지는 저도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행권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도 은행을 주목해야 되고 항상 경제 위기는 은행으로 비롯돼 갖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간다. 왜냐면 이제 뭐 한국이 뭐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냐 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주면서 이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한국이 북한과의 협조적인 그리고 지원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뭐 이렇게 물건 팔아갖고 또 핵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되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주식을 하게 되면 증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들어간다라는 전제로 주가가 박살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국이 정말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제재를 가한다, 조그마한 거라도 가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이 뭐랄까요 떨어지는 폭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단순히 이 얘기만 하려고 오늘 이제 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뉴스가 이렇게 얼마 전에 나와갖고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어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했었죠. 예, 벌써 한 달이 지났나요? 예, 일본을 방문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제 일본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일부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이 공식적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이 바다 명칭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알아서들 너네끼리 해결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간접적인 거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뭐랄까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고 북한을 지원을 한다든가 뭐 쌀을 준다든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왜냐면 적국을 도와주는 아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맹은 이제 한미, 일본 이렇게 동맹이 가는 건데 그 동맹의 박자와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제재의 박자와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어떻게 뭐 위협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그 외에도 경제적인 어떤 부담과 압박을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분도 충분하겠죠. 어떤 지원의 루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는 것도 저는 이제 시황을 분석하는데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은행권이 박살나는 거는 이제 정말 큰 금융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월 달에 이 정도로 빠졌다라는 건 그런 얘기가 또 돌았다라는 건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상, 정황상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자체에 미국이 안 좋은 시각을 띠고 있다라는 거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의 의견이기도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식하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부정적인 어떤 기사를 갖고 오면, 사실 부정적인 거니까 부정적인 기사를 갖고 오면 이제 심리가 좀 위축되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뭐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황적인 부분, 국가 간의 어떤 제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했다고 한다면, 또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은 개별 종목들을 봤을 때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놓인 것이 언제 이제 위기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좀 몇 년간 해보면서 지금 상황이 제일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위협적인 상황.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 때도 뭐 이 정도 폭이었대였죠.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뭐 핵 위협할 때도 한 요 정도 폭으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 뒤로도 크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말 좀 뭐랄까 커다란 어떤, 충분히 이제 증시를 망가뜨릴 수 있을 어떤 커다란 위협적인 숙제들과 난제들이 앞에 있다라는 거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역시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제하는 제재 역시도 우리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한다고 한다면 그 위기가 강력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라는 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처럼, 이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 장투하면서 끌고 나가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도 맞아요. 장투하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제가 없을 때, 제가 그전에 얘기했던 단순한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 1,000원짜리 주식 사면 세력들이 알아서 뭐 작정 걸고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거의 반복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한번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 증시는 꼭 크게 무너질 때. 그러니까 이런 시점, 또 이런 시점,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시점들이 꼭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걸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한국 증시의 그 증시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적인 비중을 늘리면서 스윙을 하고 그런 단계보다는 상황을 좀 보면서 비중을 천천히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나쁜 건 아니고, 얼마 전까지 좋았고 빠지는 폭이 좀 길었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 상승의 힘이 이제 계속적인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승 기류를 확실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기 어딘가요? 선을 대봐야겠네요. 네, 그래도 830포인트까지는 쭉쭉 밀어 올리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이전처럼 우리 작년에 바이오주가 크게 뜨고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어떤 커다란 부딪혀서 못 올라가는 그 한계치를 항상 돌파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 증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놓이는 산은 이제 이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900포인트까지만 가면은 좋은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900포인트까지만 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밑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논하기에는, 야, 이게 지금 당장 뭐 더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아, 이게 지금 당장 뭐 저항에서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제 이 증시가 이제 83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900포인트까지 찍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이제 당분간은 없다라고 전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돈들이 들어왔다라는 건 한국 증시 안정감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이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신뢰할 수가 아직은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외인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증시를 베팅을 하고 싶어도 어떤 회사가 주도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지금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뭐랄까요, 이제 북한과의 외교적인 부분도 크게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실패했다라는 부분도 뭐 증명이 됐잖아요. 뭐 이렇게 평창 올림픽 이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미사일을 다시 한번 쏴버리는, 두 번이나 쐈죠. 미사일을 결국 두 번이나 쏴버리는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 외국인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한국 시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판단인 거고요.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예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코스닥의 개별주 종목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이제 영인 프론티나나 뭐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튀어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그 계속적인 신고가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증시가 힘이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 바닥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바닥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하락 장세로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힘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주식에 대해서 수익 비중, 그러니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보유하는 그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게 맞는 판단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한 거는 주식은요, 이 저항대라는 게 형성이 되면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건 형성이 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꺾입니다. 자, 그럼 이 저항이라는 걸 뚫으면서 주가가 오르기 위한 힘은요,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아니라 특정 개인이 아니라 외인들의 공통된 자금이 일관성 있게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매도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저항이라는 거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전주 같은 형태도 봐도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돈을 끌어와서 넣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매도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차트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큰 돈들이 증시를 한 종목을 좌우할 수 있고 또 증시를 좌우할 수 있을 만한 돈들이 들어와 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나 작전을 통해서 그냥 단발성으로 올리는 건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어떤 리스크가 없어야만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고, 또 한국 시장 자체에 그런 리스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증시가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왈가왈부할 레벨은 아니기는 해요.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뭐든지 주식은 뚫느냐 뚫지 못했냐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개별 종목을 볼 줄 안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을 봤을 때 증시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그 나쁘지 않은 종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종목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못 하니까 굳이 이제 그 무리수를 두지 말라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인 거죠. 아마 주식하지 말라는 그 유튜버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주식하지 마라 그냥 이런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좀 힘있게 올라온 종목이 뭐가 있었죠? 그걸 봐야겠네요. 네, 반도체주를 좀 봐야겠네요. 올랐을 때의 시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올랐을 때, 지금은 이제 조준 받아서 내려가는 시점이지만 올랐을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개별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제가 선을 그은 데가 다 저항대거든요. 이런 게 다 저항이에요. 근데
이렇게 힘있게 저항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때 시점에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항을 뚫고 힘이 있고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하면 그때서야 이 반도체주를 좀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마니커를 볼게요. 자, 마니커를 한번 볼게요. 마니커 같은 경우도 뭐 이 테마가 잡혔죠. 예, 그래 테마가 잡혀서 동시적으로 돈들이 여기로 많이 쏠렸다. 그럼 이런 종목도 뭐 돈들이 크게 들어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진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봐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테마가 잡힌 애들 위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위를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를 뚫어주면서. 그러면 최근에 뚫었던 거는 본느나 또 이글벳 이런 애들이 있겠죠. 예, 이런 애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주니까 시장 역시도 갭을 띄우면서 강한 상승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시다발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어야만 한국 증시가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다. 한국의 어떤 취하고 있는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에 세컨더리 부익콘 얘기가 나왔을 때 증시가 크게 박살났던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제재를 가할 때 우리나라도 큰 폭 하락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언론에는 비추지 않았지만 어떤 돌고 있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빠질 수가 없는 법인데. 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쫄아갖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꼭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테마에 따라서 뚫고 올라가고 신규 돈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종목 위주로 하자. 그래서 방금 예시로 했던 게 뭐 이글벳이라든지 또는 그 반도체주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런 위주로 하면은 지금 상황에선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치는 애들은 이제 오늘 보면은 오늘 그 뭐죠? 수소차 애들이 좀 치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신고 갱신한 애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본느나 요 그리고 또 이글벳, 네, 얘네가 그거죠. 백신, 돼지열병 이 관련주 애들이죠. 예, 이런 애들도 신규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네, 아주 뭐 비관적이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런 애들 위주로는 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돼지 열병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 들어와야 정말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야 이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